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코덱스 CLI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템을 터미널 대신에 사용을 해서 오늘 실습은 아이템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은 이제 터미널의 UI적 요소들을 더 얹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께서는 아이템을 굳이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맥북의 하이라이트에서 터미널을 검색하신 다음에 진행하셔도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AI 에이전트 도구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 도구는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오픈AI 코덱스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플러스 요 옵션만 구독해도 사용할 수가 있고, 코덱스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전세계 사용자가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클러드나 제미나이 CLI 등 다른 도구도 유용하지만 빠른 속도로 커뮤니티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덱스 CLI를 AI 에이전트 도구로 추천합니다. 이 코덱스 CLI는 VS 코드나 커서의 플러그인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챗GPT,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로컬 환경에서 진행 중이었었던 작업을 GitHub에 올린 것을 챗GPT를 통해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코덱스를 사용하려면 챗GPT 플러스는 프로, 팀, 에듀, 엔터프라이즈 플랜 중 하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장 저렴한 플러스 플랜을 사용하려면 월 $20를 지불해야 되는데,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최신 모델들을 코덱스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뿐만이 아니라 챗GPT의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같이 사용할 수 있기에 AI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챗GPT 구독을 권장하겠습니다. 이게 채팅 어시스턴트입니다. 챗GPT 어시스턴트. 자, 먼저 오픈AI 공식 페이지 들어가면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 API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코덱스 사이드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면 npm i 그리고 -g 오픈AI 코덱스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npm install option g 오픈AI 코덱스 하고 골뱅이 한 다음에 레이테스트 버전을 통해서 설치를 해주십시오. 자, 지금 맥 환경에서 코덱스 CLI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코덱스 CLI와 코덱스를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금 강의에서는 코덱스라고 부르면 코덱스 CLI를 그냥 코덱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덱스 자체가 클라우드도 있고 CLI도 있고 AI 모델 중에 코덱스라는 AI 모델도 있기 때문에, 챗GPT를 만든 오픈AI에서는 코덱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본 강의에서 코덱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코덱스 AI 에이전트 혹은 코덱스 CL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코덱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요.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덱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처럼 이 링크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른 다음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구글 계정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싱글 사인온 간편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인이 완료되면 사인 인투 코덱스라고 화면이 뜨게 되고 You may now close this page라고 뜹니다. 화면을 닫고 다시 CLI 창으로 들어오면 코덱스에 정상적으로 로그인 됐다라고 화면에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코덱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코덱스를 누르면 다음처럼 오픈AI 코덱스라고 UI가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코덱스 명령어를 통해서 들어온 거를 세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은 터미널에서, 그러니까 세션을 들어오기 전에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는 요 창과 이 코덱스 안에서, 코덱스 CLI 안에서 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이 다르잖아요. 이걸 하는 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션은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들어가면 이 세션에 대한 고유 아이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덱스를 사용했을 때 지금처럼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는 이 설명이 나오고, 컨텍스트 윈도우는 AI 모델 GPT-5 코덱스를 지금 쓰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이 소화할 수 있는 토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각 AI 모델마다 우리가 이런 명령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이 AI 모델이 헬로우라고 하는 글자를 읽고 본인이 어떤 응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해서 이전 대화를 기억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만들었는데 사용을 하는데,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하는 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컨텍스트의 크기를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컨텍스트 안에 이 토큰이 5글자랑 여기 Hey there, how can I help today? 이 아웃풋 토큰, 인풋 토큰 이 다 합쳐가지고 지금 컨텍스트 윈도우를 차지하게 된 건데요. 이 수치가 지금 272K라고 되어 있죠. K는 1000단위입니다. 27만 2000 토큰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인풋 토큰, 아웃풋 토큰 더해가지고 이 토큰을 벗어나 버리면 그 이전 대화에 대해서는 AI 모델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인사한 거를 얘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 의미를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합니다. 이 컨텍스트 윈도우는 세션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 대화를 진행을 해야 될 경우, 새로운 세션을 시작하거나 전혀 다른 주제의 대화를 시작할 경우 세션을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헬로우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퀴즈를 하면 현재 세션을 벗어나게 됩니다. 현재 세션을 벗어나게 되면 to continue this session run codex resume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션 아이디는 우리가 앞서서 스테이터스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했었던 세션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자, 다시 또 다른 세션을 만들어 볼게요. 코덱스를 통해서 또 다른 세션을 만들게 되면 이번에는 앞서서 만들었었던 세션이랑 다른 세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B2DA7620이라고 시작하는 세션을 아까 사용했었다면 지금은 A105로 시작되는 세션을 사용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1 플러스 1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2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요 코덱스 기존 세션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세션에서는 코딩을 하고 B 세션에서는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를 하다가 다시 코딩으로 돌아가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덱스 리줌하고 이제 0199 AF로 시작하는 이전 이 세션 아이디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 명령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존에 했었던 대화 내역과 대화 내역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세션을 이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션을 만들고 어디다가 메모를 해놓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20개의 세션을 만들었으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이렇게 일찍 만들었었던 세션들에 대한 아이디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세션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세션 아이디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덱스는 기본적으로 이 홈, 이 물결 표시가 홈이거든요. 여기에 .codex라고 하는 위치에서 sessions라고 하는 요 폴더 안에 세션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션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폴더를 들어가 보면 2025년 10월 오늘 4일이니까 이 4일에 이렇게 많은 세션들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사용했었던 지금 11시 36분에 가장 가까운 세션이 11시 35분인데 이걸 BS 코드를 통해서 열어보면 내가 세션 아이디가 어떤 걸 썼는지 볼 수가 있어요. 요 지금 파일의 이름을 보면 세션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글씨는 타임스탬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숫자들과 그리고 텍스트들은 세션 아이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션 아이디 파일을 VS 코드를 통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세션의 10에 4의 제일 마지막 거를 열면 여러분들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인풋으로 입력한 텍스트들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기존 세션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헬로우 세션으로 들어왔고 이때 다시 스테이터스 명령어를 한 번 더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현재 디렉토리에서 세션을 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동일한 코덱스 명령어를 통해서 세션을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어떤 디렉토리에서 이 명령어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과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데스크탑 들어와서 코덱스를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에서 코덱스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코덱스 테스트 들어와서 코덱스 명령어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기존의 홈이나 데스크탑은 제가 이미 이 세션을 만들 때 권한을 한번 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물어보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제 세션을 시작했었던 디렉토리에서는. 근데 방금 만든 이런 폴더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코덱스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코덱스 CLI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low codex to work in this folder without asking for approval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프롬프트에 의해서 코덱스 CLI가 폴더를 생성하거나 뭐 파일을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별도의 권한을 요청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asking for approval을 설정을 합니다. 이러고 다시 BS 코드를 들어가서 이렇게 설정한 게 어떻게 .codex 이 폴더 밑에 설정이 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의 기본 설정은 이 .codex 폴더 밑에 있는 config.toml 파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는 코덱스 테스트 디렉토리 밑에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트러스트 레벨이 방금 우리가 CLI 환경에서 이제 수정 권한, 생성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트러스티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CLI 기반에서 우리가 코덱스에게 설정한 내역들이 이런 config.toml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모델 값은 GPT-5 코덱스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슬래시 모델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모델과 리저닝 디폴트, 추론 레벨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GPT-5 코덱스가 아니라 GPT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GPT-5를 사용하고 추론 레벨은
low를 사용한다 라고 하게 되면 config 토물 파일에도 그대로 CLI 환경에서 적용했었던 사항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모델이 GPT-5 코덱스 그리고 모델 리저닝 디폴트 추론은 하이잇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다시 세션을 나왔다가 세션을 다시 만들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세션을 생성할게요. 스테이터스를 들어가면 config 토물 파일에 적용했었던 사항들이 여기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수정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